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가상 클래스 중에 밸리드랑 인밸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드, 인밸리드 하면 유효한 값인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지를 구분지어 주는데요. 이 유효함의 기준은 인풋의 타입에 따라서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지, 그 값이 맞는지 아닌지를 CSS상에서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노션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 폼 자체에서 전송 버튼이 있으면, 그냥 전송의 타입이 없으면 서브밋이 기본이거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브밋까지 타입을 넣어 놓을게요. 전송 버튼 누르면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여기 required를 하게 되면 필수 입력 정보가 되거든요. 필수 입력이 아닌 상태에서도 물론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required라고 제가 임의로 넣어 놓았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작성을 하는데 at이 또 없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 타입별로 정확하게 그 형태, 이메일이면 at과 도메인이 있어야 되고 URL이면 뭐 도메인의 정보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아서 기본적으로 유효성 검사를 인풋에서 해주거든요. 대신에 이 툴팁은 디자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input 뭐 123.com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숫자, 이 문자 입력 안 됩니다. 전송하면 텍스트 입력, 전송하면 URL 입력, 뭐 123.com 하면 URL이 아니죠. www 해도 안 돼요. 뭘 넣어야 되냐면 https 뭐 이런 식으로 www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전송하면 이렇게 세로 고침 되면서 전송이 되죠. 원래 폼에서 서브밋 누르면 기본으로 세로 고침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에러가 떴을 경우 방금처럼 전송 누르면 이메일 입력하세요 이렇게 뜨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공간에서 내가 에러 메시지까지 보여줘야 한다면 어떻게 CSS로 작업을 해야 될까? 물론 개발자가 작업을 해도 되지만 밑에다가 스타일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떴죠.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required를 다 삭제해서 보게 되면 괜찮죠. required니까 required면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바로 에러가 다 떠버리는데 우선 required를 다 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required 모두 삭제를 하고요. 현재 파란색의 외곽선이 생겼는데 파란색 외곽선이 생긴 이유는 valid라는 가상 클래스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풋, 여기 요소는 다 인풋이죠. 인풋에 valid라는 가상 클래스 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유효한 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1, 2, 3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바로 에러가 뜨는 것처럼 메시지 나오고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골뱅이 .com 123.com 하게 되면 바로 또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required에서는 바로 우리가 CSS 스타일링이 될 수 없는 에러 메시지가 뜨지만 required가 아닌 상태에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에러를 뜨게 해놓은 것이 바로 invalid라는 것이죠. valid를 하게 되면 뭐 유효한 값일 경우에 valid의 가상 클래스를 가져갈 수 있고요. input에 invalid, 유효한 값이 아닐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작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밑에 메시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아무 작업을 하게 되면 일부러 유효한 값을 안 넣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외곽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전송 버튼도 비활성화돼 버렸거든요. 물론 이렇게 있다가 여기는 전송이 바로 되긴 하지만 이건 필수 입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송이 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넣어버렸다면 전송이 갑자기 비활성화됐어요. 이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폼에 invalid 되면, 즉 폼 태그, 이 태그 안에 모든 요소들이 한 개라도 유효한 값이 안 들어있으면 폼 안에 있는 버튼은 오파시티를 줘버리는 겁니다. 전송이 물론 전송 버튼이 눌려지긴 합니다. 만약에 전송 버튼 안 눌려지게 하려면 포인터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넌을 하게 되면 아예 클릭조차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클릭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 글씨가 드래그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포인터 이벤트 하게 되면 아예 링크나 고유의 태그 기능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이벤트 넌까지 하게 되면 더 베스트. 아예 입력을 아예 유효한 값이 없기 때문에 전송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그 코드가 해당되고요. 메시지는 어떻게 띄웠냐? 해즈 선택자로 띄웠거든요. 아직 해즈 선택자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전에 제가 해즈 선택자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해즈 선택자는 부모 기준으로, 즉 폼 기준으로, 폼 태그는 부모거든요. 현재 폼 태그 기준으로 자손을 탐색하는 거예요. 폼 태그 기준으로 우선 이메일부터 에러 뜨니까 이메일을 탐색을 합니다. 폼 태그 기준으로 이메일에
유효하지 않은 값이 들어있으면 메시지를 변수로 전달을 하거든요. 변수는 어디에서 봤냐면 여기에서 봤습니다. 애프터는 뭐냐? 폼 밖에, 그러니까 폼 태그 마지막 자식으로 이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 인라인 요소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가상의 요소가. 다음 챕터에서 보시게 될 가상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 엘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쪽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의 마지막 자식으로 CSS로 태그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애프터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태그 생성은 이 콘텐트 속성인데 콘텐트 속성에 이 값을 변수로 받은 거예요. 이건 소가로 하게 되면 변수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변수 이름은 메시지가 되고요. 변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상황에 따른 변수 정의를 각각 해주고 그 값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에 정리를 하면 폼 밖에 폼 마지막 자식으로 가상의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인라인 요소입니다. 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요소는 언제 보여지느냐? 폼이 자손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메일이 유효한 값이 없을 때 변수로 정의를 내리면 그 변수의 값이 애프터로 전달이 됩니다. 애프터는 텍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그 값을 넣어줘서 이 텍스트가 이쪽으로 전달받게 돼요. 유효하지 않은 값이 나오게 되면 세 가지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유효하지 않을 때 첫 번째, 외곽선이 빨간색이다. 두 번째, 버튼이 비활성화된다. 세 번째, 해당되는 요소에 관련된 텍스트를 뿌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완수를 했다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유효한 값이 안 들어가요. 여기 아예 안 들어가요. 문자 숫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문자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특수 문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숫자니까 당연히 밸리드가 되고요. 여기 텍스트에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전송 누르면 그냥 전송이 되겠죠. 전부 다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필수로 가게 되면 required를 한번 해볼까요? required 하고 얘도 required 한번 넣겠습니다. required 하게 되고 다시 저장을 해서 하게 되면 바로 오류가 뜨죠. 텍스트 입력하세요. required일 경우에는 텍스트 입력 여기까지 하면 텍스트 입력만 하고 나머지는 유효한 값이 다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한 개라도 required면 required 자체에 아무 입력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invalid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얘가 활성화된 거죠. invalid에 대한 값이. 그리고 여기 텍스트 입력하게 되면 이제 다 완수가 된 거죠. 근데 뭐 전송하면 전송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부 다 필수 입력이 아니기 때문에 얘만 필수 입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입력을 해볼까요? 이건 입력할 때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1, 2, 3에도 오류가 생기죠. 유효한 값은 뭐 co.k야. 여기가 아니라 http. 이것까지 s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래서 이 상태를 구분해서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다. 뭔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마지막에 메시지가 뜨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옆에 바로 텍스트를 띄우고 싶다. 이 p라는 태그, 그러니까 내가 인밸리드 된 태그 다음에 메시지를 넣고 싶으면 또 추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이것을 한번 해볼까요? required는 우선 삭제를 해줄 거고요. 자, input 중에 이메일만 체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input의 타입이 이메일일 경우에 얘가 만약에 invalid가 되면 비활성화가 되면 인접 형제 p 태그를 찾는 거죠. p 태그에다가 글씨를 넣을 때는 애프터로 그냥 컨텐츠로 넣어 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대충 이면 이메일 입력해줘 바로 뜨죠.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움직여지는 겁니다. 대신 형제 관계가 아니면 또 안 되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로 뭘 개발자분이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이 유효한 값을 인풋에서 알아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정석적 이메일이 아닙니다. 뭐 아니면 이메일 입력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뜰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폼 요소의 유효한 값인지 유효한 값이 아닌지 유효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CSS로 컨트롤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